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25살의 회사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어느덧 입사 3년차.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 드디어 대형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프레젠테이션 대상은 현재 우리 회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대형 기업으로 이번 공모에 참가하게 된 멤버 전원이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이번 공모에 누가 최종 발표자가 될지는 우선 사내에서 개최하는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결정될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마루 씨, 네! 자네는 실력은 있는데 뭐랄까 뭔가 좀 융통성이 부족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융통성이요? 평소 조금 깐깐할 정도로 완벽주의자인 나에게 부장님은 항상 여성스러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대체 그게 왜 필요한지 공감할 수 없었다. 저기 그 아야네 씨를 좀 롤모델로 삼아보는 게 어때? 아야네 씨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이거 위험할 뻔했네 아야네 씨. 어머, 부장님 아우라가 너무 눈부셔서 제가 그만 넘어질 뻔했어요. 재성 뿜뿜. 요새도 저러고 다니는 여자가 있네. 바로 이거야 이거. 노마루 씨 이제 감이 좀 와? 감은 무슨 감. 당신도 저런 새빨간 거짓말에 헤헤거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일부러 넘어진 게 저렇게 뻔한데 뭐래니 진짜. 좀 이쁜 여자가 살짝 오케 스쳐주니까 혼이 쏙 빠져서 해벌쭉. 진짜 못 봐주겠네. 나노씨 미안해. 나 때문에 대화 방해됐지. 아니야 괜찮아요. 불려시 같으니라고. 그녀의 이름은 아자토이 아야네. 나한테는 입사 3년 선배이고 우리 회사의 마돈나, 최고 인기녀이다. 얼짱 외모에 모델 몸매, 그리고 누구나 쉽게 호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절묘한 패션 감각까지 갖춘 그녀. 우리 회사에 다니는 남자라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녀에게 마음을 뺏긴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특히 나처럼 그녀의 후배 포지션을 가진 여자들한테는 비호감도 그런 비호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 중이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이번 공모에 관한 얘기 중이었어. 그렇지 않아도 노마루 씨한테 아야네 씨 같은 여성스러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중이었어. 어머, 그랬어요. 이번에 나누씨도 참가하게 됐나봐요. 노마루 씨도 벌써 3년 차니까 이제 사내 대회 정도는 참가해서 경험을 쌓게 해줘야지. 너무 잘됐다. 나누씨, 나도 참가하니까 우리 같이 파이팅하자. 노마루 씨는 첫 참가니까 아야네 씨 실력에는 아직 못 미치지. 그냥 경험이니까. 또 실력만 있으면 뭐해. 사람들한테 어필하려면 좀 더 부드러워야지. 아니에요. 나누씨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인데요. 우리 아야네 씨는 후배들 위하는 마음까지도 참 예쁘네. 전화 왔네 노마루 씨. 아야네 씨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열심히 배워. 응? 네. 수고하세요. 저기, 나누씨. 부장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아야네 씨는 표정이 확 바뀌어서 나를 쳐다봤다. 너 이제 겨우 3년 차가 겁도 없이 공모에 참가하겠다 이거야? 또 나왔네. 저 시커먼 본성. 저 표정. 방금 전에 살살 눅눅듯이 부드럽던 미소는 온데간다 없이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한 저 차가운 눈빛. 이게 바로 우리가 그녀를 싫어하는 이유인 것이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그녀. 특히 여자 후배한테는 유독 표독스럽게 굴었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위협적으로 공모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그 속뜻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로서는 처음 얻은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너 건방이 하늘을 찌르겠다. 그때 누가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걸리적거리게 굴면 밟아버릴 거야.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아야네 씨. 어머, 안녕하세요. 끝나고 한잔 하러 갈 건데 아야네 씨도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저야 너무 좋죠. 어디로 갈 건데요? 노마루 씨도 올래? 그래, 노마루 씨도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죄송해요. 저는 다른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 너무 서운하다. 서운 뿜뿜. 아, 그놈의 뿜뿜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제발 회사에서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같은 여자로서 저건 정말 아니야. 나는 양기를 다 빨려버렸는지 그 피로감을 느꼈지만 내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공모 참가에 불만을 품은 아야네 씨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다음 주 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부탁해. 무슨 자료가 필요한데요? 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이게 전부 다음 주에 필요하다고요? 3년 차에 벌써 공모에 참가할 정도로 우수한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않아? 그렇지만 이건 부장님이 아야네 선배님한테 지시한 자료 아닌가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나는 있잖아. 올해 6년 차라서 너보다 업무량이 배는 더 많거든? 그럼 후배가 선배를 서포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서포트라면 하겠지만 전부 통째로 제가 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담당하는 일이 있어서요. 일일이 토달지 말고 하라면 해. 너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고 부장님한테 말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공모는 팀으로 참가하는 건데 너 그 팀에서 뺄 수도 있겠다. 어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해볼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카드를 빼들겠다는 협박에 그만 더 이상 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공모는 내가 가장 기다리던 일이었고 어렵게 얻은 찬스인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아야네 씨는 나한테 일폭탄을 떨어뜨리고 자기한테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공모전에 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그럴 생각으로 다른 업무들을 미리미리 처리하고 시간을 만들어뒀었는데 대체 왜 내가 아야네 씨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서 정작 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건지. 부장님, 제가 프레젠테이션 초안 자료를 완성했는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벌써 조안을 완성했어? 역시 우리 아야네 씨는 능력이 출중해. 노마루 씨는 준비 잘하고 있나?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 업무가 많은 건 알지만 아직 내공이 부족한 게 이럴 때 여지없이 드러나네 그래. 아야네 씨처럼 조안 가지고 와서 검토해달라고 할 정도는 돼야 나도 공모에 참가시킨 체면이 서고하지. 안 그래 아야네 씨? 저는 뭐 그저 빨리 완성해서 부장님 의견을 빨리 듣고 싶었을 뿐이죠. 저 뻔뻔, 지가 할 일 다 나한테 시켜놓고 저기서 저러고 싶나? 나는 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삼키며 남은 일을 해야 했다. 두고 봐, 내가 어디까지 해내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여자한테만큼은 질 수 없지. 분통은 터지지만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한다고 해도 높은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여자를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때 생각난 사람, 사내에서 유일하게 그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선배가 딱 한 명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스고우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노마루 씨, 오랜만이네. 바쁘실 텐데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실은 제가 이번 공모 참가자 후보가 돼서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 얘긴 나도 들었어. 노마루 씨가 최연소라면서? 그런가 본데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요. 혹시 선배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만든 자료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내가 본다고 뭔 도움이 될까? 너는 기획 영업부고 난 인사부라 완전 분야가 다른데? 입사할 때 수고호 선배님이 하셨던 프레젠테이션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있어요. 솔직히 수고호 선배님의 설명회를 듣고 이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고호 선배님한테 꼭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게 벌써 언제 쪽이야. 노마루 씨가 입사한 지 벌써 3년 정도 됐잖아. 병아리 삐약삐약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새 이렇게 컸네. 내가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은 못하겠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럼 언제가 좋아? 제가 부탁드리면서 너무 죄송한데요. 가능하면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뭐 난 괜찮아. 업무 시간 중에는 자료 볼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건가? 그게 다른 선배님의 업무 서포트 요청이 좀 많아서요. 뭐? 잠깐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데. 노마루 씨, 지금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 아니야? 곤란한 것 같지는 아니고. 그건 안 돼. 네? 너 입사하기 전에 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셔서 힘들었을 때도 넌 그저 괜찮다고만 했었어. 기억나지?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그러다 너 부모님이 무조건 공무원만 강요한다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고 집까지 뛰쳐나왔었잖아. 근데 결국 부모님과 대화로 잘 해결했었잖아. 네, 그때도 수고호 선배님이 저희 집까지 직접 와주셔서 해결해 주셨죠. 모든 문제를 혼자 끌어안으려고 하는 건 나쁜 습관이야. 그럴 거면 인사부가 왜 있는데? 수고호 선배님은 못 당하겠어요. 아직은 네가 나를 이기면 안 되지.
오늘은 이쯤 하고 자료 보여줄 때 다시 얘기하자. 네, 선배님. 수고호 선배님은 내가 취업 준비생 신분이었을 때 나의 고민을 들어준 고마운 선배님이었다. 나이는 아야네 씨와 같은 나이인 걸로 알고 있다. 수고호 선배님은 공무원 외에 다른 곳에 취직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던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 집까지 직접 와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타입인 부모님이 수고호 선배님이 휴일도 반납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회사의 현황과 장래성에 대해 설명하고 내가 왜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지 성심껏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그 철옹성 같던 부모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었을 때는 깜짝 놀랐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호 선배에 대해서는 사실 줄곧 호감을 갖고 있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 만큼 누구에게나 매사에 공평했고 대단한 아야네 씨도 수고호 선배는 어렵다고 말할 정도니까 아야네 씨의 마수가 뻗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슴없이 부탁할 수 있었다. 수고호 선배의 몇 마디 말에 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동시에 잠시 잃어버렸던 의욕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반드시 제대로 된 자료로 제대로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나는 매일 야근을 불사하면서 지시받은 업무를 모두 소화해냈고 집에 가서는 자료 만들기에 몰두했다. 회사에 남아서 만들어도 됐지만 아야네 씨가 방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야네 씨는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자기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야욕에 불타 있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했다. 일주일 후 수고호 선배로부터 들은 어드바이스를 되새기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몇 번이고 고쳐가면서 자료를 완성해 나갔다. 아야네 씨는 자기 의도대로 내가 자기가 시킨 일도 벅차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흐뭇한 얼굴로 나를 흘끔흘끔 쳐다봤다. 반면 자기는 인맥을 총동원해 선배며 상사에게 물밑 작업을 하기 바빴다. 나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전날 수고호 선배의 세심한 조언과 지도에 힘입어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제 이걸 회사 컴퓨터에 전송하면 준비 끝. 어쩐지 내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해감? 하지만 다음날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아침 일찍 서둘러 출근했는데 뜻밖에도 아야네 씨가 나보다 먼저 출근해 있었다. 피식피식 웃으며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기분 나빴지만 모른 척 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프린터하려고 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헉! 어제 전송한 자료가 삭제됐어. 어머, 자기 표정이 왜 그래? 누가 한 짓인지 너무 뻔하잖아. 이기겠다고 이런 짓까지 해? 나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그녀의 비겁한 행동에 나의 분노 게이지는 수직 급상승했다. 두고 보라고.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 훌륭해, 아야네 씨. 모두 부장님 덕분이에요. 다음은 노마루 씨 차례지? 나노 씨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기권할 것 같던데요? 저 찾으셨어요? 어머, 왔네? 아침부터 자료 다 삭제됐다고 울상이더니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노 씨 너무 속상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아야네 씨 앞에 당당히 내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부 삭제됐을 텐데? 헉! 데뷔는 항상 해두는 게 이색의 철칙이죠. 안 그래요, 선배님?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뭘 어쩔 건데. 아야네 씨. 아니죠. 그게 잘 됐다. 자료 잘 가지고 있어서. 그럼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그녀는 네가 그래봐야 나는 못 이길 걸 알고 있어 하고 입이 아닌 눈으로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발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해하던 아야네 씨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다. 결과는 오늘 발표한 전원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모두 훌륭했습니다만 최종 참가자는 노마루 씨로 결정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당당하게 최연소 공모대회 참가라는 영광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승복하는 법을 모르는 아야네 씨는 사무실에서 부장님을 붙들고 징징거리고 있었다. 꾸야, 아야네 씨가 열심히 한 건 나도 잘 알지. 하지만 노마루 씨의 기획이나 내용이 단연 돋보였던 것도 사실이잖아. 그럼 제가 노마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부장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야네는 슬퍼요.
다 큰 여자는 징징거리고 중년 아저씨는 그걸 보고 쩔쩔매는 모양이라니. 하지만 임원진의 결정을 일개 부장이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아야네 씨가 훨씬 우수했어. 내가 인정해. 얼마나 우아하고 예뻤는데.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응? 그만큼 울었으면 이제 됐어. 응? 그러면 제가 공모대회 참가하게 해주세요. 제가 훨씬 더 우아하고 예쁘다면서요. 그럼 내용은 나노씨 자료로 하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더 완벽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노씨도 비겁하게 뒤에서 칼 꽂는 스타일이더라?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굴더니 어디서 그런 자료를 갑자기 들고 나타난 거야? 나 몰래 집에서 숨어서 있니? 아야네 선배님이 시키신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는 할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부장님, 이거 규칙 위반 아닌가요? 규칙 위반한 적 없습니다. 부장님도 저한테 내공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보기엔 본인이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노력한 건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장님까지 왜 이러세요? 에이, 미안. 노마루 씨, 발표 내용은 정말 좋았는데 발표 자세가 아야네 씨처럼 부드럽고 우아하지가 못해. 부족한 점은 아야네 씨한테 물어도 보고 좀. 난 조다가 와서 이만 가볼게. 부장님은 입장이 곤란해지자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전화는커녕 카톡 하나도 안 오던데 무슨. 너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미 승부가 가려진 마당에 그녀도 더 이상 날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나의 큰 실수였다. 최악의 사건은 공모대회 바로 전날에 일어났다. 아야네 씨는 여전히 나한테 온갖 일을 다 몰아서 하게 했고 그날은 중요 서류를 어디 거래처에 갖다 주라고 지시를 내렸다. 혼자서 그 서류를 들고 거래처를 찾아 외근을 나갔는데 선배님이 가르쳐주신 주소지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그런 회사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 난 주소 똑바로 가르쳐줬어. 지금 어딘데? 현재 위치 찍어서 보내봐. 여기에요. 좀 더 가야 되네. 다음 골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거기서 잠깐 기다려. 나는 지시받은 대로 이동한 후 거기서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자 그때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내 가방을 노렸고 나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있는 힘껏 가방을 끌어안았다. 야! 그 소리 안 돼? 안 돼!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다고! 오토바이는 나를 매달고 그대로 직진했고 몇 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상태로 질질 끌려갔다. 에이씨! 오토바이 남자가 포기하고 손을 놓은 순간 나는 바닥에 나가 떨어지면서 몸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노마루 씨, 정신이 좀 들어? 수고 선배님?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공모대회는요? 지금 몇 시죠? 시계를 보니 시계바늘이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쩌죠? 3시간 뒤가 공모대회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전신 타박상으로 너 하루 동안 의식 없이 잠만 잤다고. 그렇지만 공모는요. 어떻게 얻어낸 건데? 오늘 공모대회는 네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타로 발표하기로 결정났다고 들었어. 설마 그 대타가... 어머 어쩜 세상에 나노씨가 그런 위험한 사고를 당하다니. 하필 이럴 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어도. 왜 그게 아야네 씨 잘못이야? 나쁜 놈은 따로 있는데 괜히 자책하지 마. 혹시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공모대회에서 실력 발휘 제대로 해서 꼭 계약 성사시켜. 그게 진짜 노마루 씨를 위하는 길이야. 응? 네, 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가 당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이렇게 만든 범인은 잡혔어요? 아니, 경찰이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직... 핸드폰 좀 줘보세요. 나는 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이 상태에서 경찰이 범인을 찾아낸다고 해도 아야네가 주무자란 사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탁이야. 나 지금 너희 둘의 도움이 필요해. 걱정만 안어. 감히 내 친구를 건드리다니. 이 기회에 똑똑히 알려주자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걸. 수고 선배님, 부탁이에요. 저를 공모대회장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 몸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야? 선배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얻어낸 기회인지. 그리고 선배님 도움으로 얻은 기회이기도 해요. 저 이렇게 포기 못해요. 알았어.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방금 전 부탁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은 것은 휠체어를 타고 수고호 선배와 공모대회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자, 이제 다음이 우리 순서야. 너무 걱정 마세요. 나노 씨를 위해서라도 제가 최선을 다... 잠깐! 나는 참가자 대기실 문을 있는 힘껏 열고 들어갔다. 의식 돌아왔구나. 오늘 발표는 원래대로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몸으로 어떻게... 그래, 부장님 말씀 들어. 자기 지금 무리하면 안 돼. 연기 그만하시죠. 그만하면 올해의 연기 상감으로 충분하니까. 연기라니, 자기 이상하게 꼬였다? 그럼 못 써. 난 나노씨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나는 아야네 씨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다. 이거 다 아야네가 시킨 거야. 가방만 소매치게 하면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버틸 줄 누가 알았냐고. 난 진짜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믿어줘.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이게 뭐야? 나한테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게 만들고 그 책임을 물어서 공모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할 속셈이었다는 거 다 알아요. 현행범인 남자가 경찰에 자수하러 갔으니까 아야네 씨가 사주했다는 게 밝혀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요. 세상에, 아야네 씨가 진짜 저런 짓을 꾸몄어? 아니에요, 부장님. 오해예요. 전 아니에요. 아자토이 아야네 씨, 당신의 평소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사내 각 부서의 연소자 사원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 주로 여자 후배들에게 일을 몰아시키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게 주특기시라는데 맞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자진 퇴사한 여사원들은 아야네 씨 협박이 무서워서 퇴사하면서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인사부로서는 통한의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노마루 씨한테 진상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 훌륭한 연기 덕분에. 노마루 씨도 업무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부장님 부서에서 갑질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부장님도 동조자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번 일을 포함해서 모든 사실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나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 몰라? 우리 입사 동기잖아. 이따가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그런 의심 안 하게 될 거야. 어? 내 말 들려? 정말 미안한데 소중한 후배를 저렇게 만든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 오늘 공모대회도 네가 참가하는 일은 없을 거야. 말도 안 돼. 부장님,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미안한데 회사로 돌아가서 조용히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개뼈다귀 같은 게 다 있어? 나는 휠체어를 탄 채 우리 회사 대표로 공모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결과는 노마루 씨, 우리 회사랑 계약하기로 결정 났어. 수고 많았어. 별 말씀을요.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아야네 씨, 아니 아자토이 씨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후속 조치만 잘 취해주시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프로젝트 중심 멤버로 우뚝 서서 앞으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아야네 씨는 오토바이 남자가 체포되고 경찰에 증언함으로써 그녀도 경찰에 소환됐고 더는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수고호 선배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그동안 그녀가 행해왔던 괴롭힘 행위가 드러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퇴사를 한 여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밝혀졌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아마 지금은 사람을 사주해 나에게 상해를 입힌 죄가 몇 년형이 떨어질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선배님, 계약이 성사됐어요. 모두 선배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축하해, 노마루 씨.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저녁을 사고 싶은데. 무슨 저녁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그냥 핑계고요. 그걸 핑계로 수고우 선배님하고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하면 선배님이 난처하실까요? 어? 역시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절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시간도 좀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사적인 시간을 열심히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선배님 눈치가 좀 없는 편이죠? 근데 전 그런 모습도 좋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좋아한다니? 저랑 데이트하면 알려드릴게요. 기분이 묘하네. 내가 한 수 아래로 내려간
느낌적인 느낌? 이번 일에 날 도와준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다음에 수고호 선배를 모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사적인 시간도 충실하게 보내고 싶다. 아자!